안녕하십니까.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권미희입니다. 오늘은 한미병원의 간호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은점 선생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관절을 책임지고 있는 한미병원 간호과장 이은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궁금하신 사항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절염을 조금 이렇게 진행을 덜하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답답하신 거나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 목차는 중년의 나이, 무릎, 관절염, 퇴행성, 임상 증상, 치료, 예방법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구성은 궁금하시죠? 어르신들 저희들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자, 무릎 관절은 뼈와 관절과 연골과 인대와 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액을 담고 있는 활액 주머니,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절은 사람 몸에 뼈와 뼈를 이렇게 이어지게 한 부분을 전부 다 제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손가락에도 관절이 굉장히 많죠. 발가락에도 관절. 근데 굳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무릎이 저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르신들도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겠죠. 발목은 어떤데? 발목은 관절염 잘 안 걸리노? 네, 발목도 물론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만큼은 흔하진 않죠. 왜냐하면 무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발목은 항상 고정된 자세로 제가 걸을 때 고정된 자세로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굽혔다 폈다. 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많이 쓰는 무릎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활액 주머니 속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되게 되면 물이 차거나 혈액이 차거나 고름이 차거나 그래서 어르신들 한 번씩 비 오는 날 아이고 또 내 다리야 쑤신데 하면서 가셔갖고 물을 뽑거나 그 안에 있는 혈액을 뽑거나 하시죠. 네, 거기가 활액 주머니에 물이 차기도 하죠. 그럼 중년의 퇴행성 관절염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퇴행성 변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이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절 연골이 따르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의 하나죠. 55세 이상이 되면 80% 이상이 노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99% 이상이 노화 현상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저희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저도요 이제 7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무릎이 시큰시큰해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조금 시큰시큰하다고 그러시던데 저희가 증상이 처음에 시작될 때 시큰시큰한 증상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시큰시큰했다가 통증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강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열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 그 통증으로 날씨조차도 맞추시죠. 저희가 아이고 오늘 비가 오려나 그러면서 허리나 무릎을 만지시게 되죠. 네네. 퇴행성 관절염은 원시 공룡의 화석이나 원시인의 뼈에서도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 내의 손상이나 비만 부정정렬이나 감염이 퇴행성 관절염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따라서 어르신들이 쉽게 아시다시피 퇴행이 생겨서 연골이 따라서 주위가 막이 얇아져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뼈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서 그냥 겉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주위의 인대나 관절낭이나 근육 등에도 변화가 생기죠. 사진을 찍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닳고 변하는 것이 유전과 나이와 체중이 가장 관계가 많습니다. 통증과는 관계가 거의 없으시죠.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그림
그림으로 잠시 좀 살펴볼게요. 네, 네. 골낭종, 연골 마모가 생겨서 연골이 서로 뼈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관절과의 차이가 사진을 찍어보면 저명하게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또 다른 이제 원인을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관절 부위의 외상이 젊은 날 관절 부위를 한번 다쳤다거나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관절 부위를 자주 밖에 충격에 의해서 자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의 과다 사용, 사실은 농사를 지으시거나 쪼그려 앉아서 근무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거나 반일을 하시거나 어르신들.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어긋난 모양으로 잘못된 관절이 생겼던 경우도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체 비만으로 관절이 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체중으로 관절에 부담이 생기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여자분들에게 남자분들보다 빨리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남자들이 하지 않는 생리 현상 때문에 생리 현상도 그렇고 또 저희는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남자들이 하지 않는 남자들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하. 네, 출산이죠. 아기를 낳겠죠. 네, 저희는 출산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성분들에게 골다공증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남성분보다 여성분에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증이 있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2배 정도 자주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반일은 남자분들보다 쪼그려 앉아서 네. 여자들이 훨씬 많이 여자들이 하죠. 훨씬 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청소기나 이런 게 있어서 서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 어머님들은 전부 다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쭈그리고 앉아서 행주를 짜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 한국인들의 생활 패턴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고도 합니다. 네. 자, 이 그림에 보이시죠?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O자형 다리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미스 코리아 다리는 저 관절의 중간이 무릎이 붙는 경우죠. 네네. 붙는 경우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어르신들은 이렇게 O자형 다리의 형태를 자꾸 변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 안쪽에 계속되는 체중의 과부하로 골관절염이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관절염의 예방이나 이런 걸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연세가 드시더라도 무릎을 딱 붙여서 미스코리아처럼 걸음을 걸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렇게 O자형 변형 다리가 되기 전에 무릎을 양쪽을 딱딱 붙이셔서 미스코리아처럼 고개를 바짝 드시고 걸음걸이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저렇게 O자형 다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 걸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욱한 날 통증이 더 심해지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뻣뻣해서 관절을 구부리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심하시면 거기에 물도 차고 열감도 생기고 손을 짚고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짚어야지만 가능하죠. 운동장애라는 말은 국민체조 같은 것도 못할 정도로 관절이 뻣뻣해서 그런 운동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전내측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무릎을 걸을 때 붙이고 걸으라고 했었던 네. 그 부위가 아침이 되면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뻣뻣할 수도 있고 심하시면 구부러지지가 않죠. 무릎을 구부리시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그래요. 네. 노인들은 어딘가를 붙잡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날 수가 네, 없어요. 용을 쓰고 네, 일어나실 네. 정도로 구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가다가 자꾸 주저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시고. 네, 쉬시거나 네. 겉으로 봐도 그냥 안짱다리로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이 차게 되면 압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심하신 어르신들은 무릎이 많이 붓겠죠. 어머니들이 훨씬 많으세요. 네. 예, 남자 어르신들보다. 자, 많이 걷거나 앉아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지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심해지고요. 날씨가 흐리면 그다음에 찬바람 부는 데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집에 들어가면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생활 속 중에 통증의 패턴은 통증이 심하시면 언젠가는 병원에 오셔가 주사나 약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통증의 강도도 심해진다고 하죠. 날씨에 따라서 영향도 받을 수 있고 힘든 일을 하시거나 자세를 자 어르신들 1시간 이상씩 그 쪼그리 앉으셔갖고 양반다리 하시고 고스톱 같은 거 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고스톱 같은 걸 치시고 네. 다 끝나고 일어나려면 막 무릎이 뻣뻣해서 소리가 더 먼저 나죠. 돈도 잃어서 속상한데 그 다 무릎도 안 펴져서 막 완전 막 욕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생활 속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지식이 있죠. 퇴행성 관절염은 낫지 않는다. 네, 모두들 낫지 않는다고 늙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다른 뼈는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예, 옛날엔 낫지 않는다 그랬죠. 낫습니다. 통증은 네, 치료를 하셔야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 갈수록 많이 발전되고 있죠. 100세 시대를 사는 세상에서 로봇이 지금 수술을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통증은 치료를 하거나 수술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 방법은 처음에 무릎이 많이 붓거나 아프시면 오셔갖고 방사선 검사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로 찍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관절액을 채취를 하죠. 주사기로 무릎에다 물을 뽑습니다. 네. 뽑아서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과의 감별 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하십니다. 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외에 MRI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부위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관절 내시경 검사 저희 원장님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저기 보시다시피 환자가 수술실에서 무릎이나 어깨, 발목 등의 관절 부위죠. 소형 카메라로 관절 속을 확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로 본인의 관절 내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보호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MRI에 비해서 연골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죠. 환자 및 보호자가 관절 내부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어느 부위에 어떻게 관절이 닳았고 어떻게 시술을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죠. 자,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어르신들 보이시나요? 자, 정상하고 골극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어떻게 다르세요? 사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네요. 네, 점점 좁아져서 너무 사랑하죠. 저끼리 붙으려고 하죠. 저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정상인 관절에는 저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이에 인대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처받쳐주고 있죠. 근데 골극 상태가 붙어 있으면 저끼리 뼈가 떠그럭 끓으면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통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죠. 자, 관절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네, 관절은 약물이나 음식이나 물리치료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로 고칠 수가 있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제발 이 지긋지긋한 통증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좀 덜 아프게 해주이소. 네, 맞습니다. 통증 조절이 키포인트죠. 기능과 건강 관련 생활의 질 향상. 내가 진짜 맘 같았으면 100m 달리기 한 10초대로 뛸 수 있대. 한데 무릎이 지금 이래갖고 걷기나 하겠나 등산이나 하겠나. 맞습니다.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막 내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오만 거 다 했거든. 그래도 안 낫더래. 네, 맞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시고 마지막이 수술적 치료로 조금 더 훨씬 빠르고 훨씬 경과가 좋게 만들어서 관절염의 진행을 훨씬 늦출 수가 있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원칙은 사실 아까 그림 사진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거든. 그냥 그렇게. 무조건 참는 어르신들도 네, 참는 많으시죠.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네. 사람마다 다 통증은 다르죠.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관절염의 심한 정도를 엑스레이를 보거나 아니면 겉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무릎에 붓기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어르신이 얼마나 이 치료를 하고 싶다고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처음에 저희 선생님처럼 경미한 증상이나 초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오셔갖고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같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그 중증도가 조금 더 심해지시면 운동이나 생활요법으로 그게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약물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관절각 내에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진통제 같은 걸 처방을 하시거나 약물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에는 무리한 걷기가 좋지 않다는 건 아시죠? 네. 어르신들 조금 걸었다가 무릎이 좀 시큰시큰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쉬었다가 조금 더 천천히 걸으시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갖고 쉬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어르신들 저 용어의 그 뜻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약을 먹는 방법인가 맞습니다. 보다, 약을 그죠? 묻히거나 네네. 드시거나 아니면 파스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케토톱, 맞든지. 케토톱의 네. 그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나왔는 크림 같은 걸 도포를 네. 하시거나 아니면 관절 내에다가 연골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 저는 사실은 간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방을 굉장히 저는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관절, 특히나 무릎 관절에는 침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침을 잘못 맞으셔서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침은 뼈 안에 내지는 그 연골 안에 침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침이라는 거는 뭉친 근육이나 아니면 통증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그 뼛속 안에다가 침을 넣어서 뭔가를 이렇게 좋아지기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침을 맞으시기 전에 오셔갖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으시고 정확한 원장님한테 진단을 받으신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네.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야 할 텐데 어르신들은 그냥 아유 물리치료나 받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한방에 가셔가 침 맞으시고 그 약간 좀 이상하신 분한테 가갖고 후루꾸 진료 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셔갖고 저희 원장님한테 해달라 그러시면 원장님도 예 물론 잘하시지만 관절염 치료는 또 때가 참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적정한 타이밍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보여드렸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기 전 단계로 절골 고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골 고정술은 약간 연세가 젊으시고 인공관절을 하시기에는 연세가 너무 젊으시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해버리면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에는 절골 교정술을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인공관절 치환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인공관절입니다. 자, 심한 경우죠. 네. 자, 그러면 관절염의 치료 처음에 내시경 수술은 앞에 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심한 활막염이나 연골 병변이나 연골판 병변이 생겼을 때 내시경을 통해서 거기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거나 이렇게 씻어서 긁어내거나 네. 이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림 보이십니까? 네. 저희 원장님이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다른 병원에 큰 병원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원장님이 손이 되게 빠르시거든요. 네. 자, 네 그림을 보시면 자, 치료를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네. 것도 상당한 복인 것 복입니다. 같아요. 네, 복입니다. 자, 관절염의 치료. 그다음에 청골 미세 천공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 연골 전층 결손으로 노출된 연골 하골에 다발성 천공을 일부러 내요. 그래서 골수를 자극을 시켜서 손상된 부위를 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구멍을 뚫는다는 네,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일부러 뚫어서 네, 네.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죠. 카티스템이라는 의학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 탯줄에 포함된 혈액을 추출해서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손상된 연골에 이식을 해서 재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1회 시술이 가능하고 굉장히 경과가 좋습니다. 미세 천공술이나 휜다리 교정술 등 다른 수술과 함께 병행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 수술 중에 네. 하나죠.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다가 이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골 수술. 약간은 제가 나이가 젊은 분이 인공관절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절경으로 관절 내 병변을 바로 잡아서 치료를 하시고, 경골의 절골술을 통해서 변형을 잡아주는 수술요법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뭔가가 한 개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 인공관절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인데, 저렇게 심하게 휘어 있는 O자다리를 약간은 젊으신 분이 가지게 되면 절골술을 통해서 저렇게 약간은 교정도 네, 할 수 있네요. 교정이 되는 방법이죠. 요 중간에 박혀 있는 피는 1년이나 1년 반 안에 다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뽑는 수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공관절. 관절에 그 병세가 되기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요법이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 침, 부항 다 해봤는데 막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나이도 좀 돼갖고 막 회복 속도도 너무 느리다.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죠. 슬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증의 완화를 주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보이십니까? 네. 인공관절의 임플란트의 형태는 약간은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그 병원이 어떤 임플란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하지축의 교정이 가능하고, 경험이 많은 저희 병원의 원장님이시죠. 신홍관 원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마르키스에 등재되는 의사 선생님은 대구시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근데 저희 원장님은 마르키스에 등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게 의사들이 이렇게 유능한 의사들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 많은 술자에 의한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거나 환자에 따른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보이십니까? 어르신들을 보면 한 번 수술해서 잘 되지 않아서 네. 2번씩 이렇게 또 수술을 한 다음에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봅니다. 처음에 시행하실 때 경험이 많은 의사,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의사가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한테 적합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삽입을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의사를 찾아봐야겠어요. 네. 좋은 의사 가까이 있으니까 제발 먼데 가시지 말고 어르신들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수술하는 수술실 내에. 자, 인공관절의 수명을 제가 10년에서 1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명을 이제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나는 곱게 잘 쓸란다. 그러면 수술 이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잘 하셨다가 정확한 역학축의 교정 등 전문의에 의한 정밀한 수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문의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죠. 전문의에 의해서 인공관절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무릎에 무리를 덜 주는 자세를 습득하시라는 말은 너무 무릎을 쪼그려서 자주 앉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건. 그래서 인공관절 하셨다고 무조건 나 이제 오늘부터 고스톱 막 칠란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양반다리를 자주 하시거나 그건 아니시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의 개선은 좌식 생활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입식으로 좀 바꾸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는, 상체 비만인 경우는 체중을 3에서 5kg라고 말씀드리죠. 체중의 감량이 필요하실 것 같고,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또 인공관절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관절염은 다리의 변형을 미리 교정하고 비만을 치료하고 그 외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 운동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습관을 통해서 관절염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기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1kg
체중 1kg가 무릎에 부하를 주는 게 3kg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체중을 5kg 감소를 하게 되면 관절염이 50% 이상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만인 사람들이 관절염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체 비만인 경우 관절에 부하되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5kg 정도만 체중을 감소하셔도 관절염을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통증 감소나 기능 회복을 시키는 게 예방 조절의 목적이고, 자,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 어르신들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본인의 키 마이너스 100에서 105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체중이 표준 체중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가 있죠. 자, 선생님. 몇 킬로 나가세요? 저는요. 선생님 너무 날씬하시던데. 2kg쯤 나가는데요. 키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안 가르쳐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되게 날씬하신 것 같아요. 157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157 마이너스 100이면 105? 100? 45kg인가요? 105를 빼면 47kg 52kg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몇 킬로만 더 조금 더 빼시면 높아요. 네, 이렇게 날씬하신데요, 그죠? 자, 체중을 그래요. 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조금 이거 먹는 것도 좀 조절하시고 해서 우선 체중부터 낮춰야 되겠네요.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식사도 적당량을 하시고 이 복지관에 오셔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본인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운동도 하시고 체중 조절도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서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여기 7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학 공부뿐 아니라 운동도 네. 가지가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답니다. 혜택을 좀 어르신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무릎에 좋은 예방 운동 평지에서 빠르게 걷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본인들의 그 페이스에 맞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과 수중 그 아쿠아에로빅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쿠아에로빅 이거 재수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거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대중 목욕탕에 가셔가 너무 고온탕 말고 그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중탕에 네. 그 온탕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천천히 손을 잡고 구부리셨다가 펴셨다가 네, 구부리셨다가 펴셨다가 이렇게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발목은 반드시 어르신들의 얼굴을 향해서 발목이 꺾어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무릎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안장을 약간은 낮추지 않고 약간은 높은 자세로 케겔 운동을 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절염 환자들이 피해야 하는 운동은 사실은 등산이라는 운동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적으로 걷고 내려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심하게 빨리 달리기,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관절염을 치료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어르신 보이시나요? 어르신도 저 남자 어르신도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렇게 나빠진 관절이 젊어지니까 저렇게 스쿼팅 포지션으로 저런 운동을 하시거나 다리 모양이 일자는 일자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O자 다리에서 일자 다리, 미스 코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쁜 다리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단을 잘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고 쪼그려 앉기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예쁜 다리를 가지고 싶은 거는 저희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네, 로망이죠. 그래서 버덕다리나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다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지면 굉장히 만족을 하시면서 저희 어르신들도 퇴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관절염 치료를 하면 그렇게 멋진 다리도 가질 수 있다니까 노력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자,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조기 진료와 전문의의 정기적인 상담과 정확한 상담이죠. 적절한 수술과 치료 등으로 통증이 없는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 이 세상에 무릎이 아파서 내가 뭘 못한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요. 네,
분명히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으로써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수술이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뭘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내 다리 때문에 내가 저기도 못 간대 아니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팔팔하게 모든 걸 누리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인공관절입니다. 네, 늘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들 네. 하고 그냥 아프면 물리치료만 하고 이렇게 네. 지내던 생활에서 참지 마세요. 이제는 병원에 네. 가서 참을 올바른 필요 진단을 없습니다.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참고 뭐 견디고 이런 세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도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조금 더 통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갖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거나 치료를 하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나왔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뭘까요? 자, 어르신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간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걸리는 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철저하게 말씀드리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유를 모르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몸에 방어 기전이 깨어지게 되면 뭔가 균이 들어오면 그 방어 기전이 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감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네. 그럴 때 류마티스 열이라는 아마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류마티스 열이 류마티스 판막염도 있고 류마티스 열로 인한 뭐 관절염도 생기긴 하지만 그 류마티스 열이라는 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면 그게 관절을 침범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약간 치료나 진행 방법도 틀립니다.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셨다가 결론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만약에 무릎에 심한 후유증이나 그 통증을 동반하게 되면 약물로 치료를 했다가 안 되면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셨다가 안 되면 인공관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서 검사부터 네. 받아야겠네요. 그런데 또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르신들 뼈하고 인대나 연골은 그 성분이 사실은 칼슘이죠. 칼슘을 많이 드시라 이렇게 모호하고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르신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뼈와 인대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칼슘이 몸에서 흡수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비타민 D죠. 자,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죠. 그래서 사실 날이 좋은 날이나 아니면 햇볕이 조금 이렇게 강한 날은 정말 자외선이 강한 시간을 피해서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볍게 조깅을 하시거나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서 그게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한데 나는 조깅을 잘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은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우유나 아니면 칼슘이 많은 멸치죠. 멸치, 뱅어포 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걸 나는 싫어한다. 그러면 칼슘 제제나 비타민 D 제제 약물을 이 영양제를 드시듯이 이렇게 복용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자, 그러면 내 몸에 골다공증이 심하다, 칼슘이 많이 모자란다,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골다공증 검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고 정확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올바른 검사를 받아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몸소 제가 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관절을 잘 쓸 수 있는 운동이죠.
따뜻한 물이나 수중에서 아쿠아로빅을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탕에 들어가셔갖고 무릎을 서서히 굽혔다 폈다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에 있는 그 근육들이 무릎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허벅지 강화 운동, 자전거 타기죠.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 같은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네. 되겠네요.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은 꼭 인공 관절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출근을 해서 저희 원장님이 수술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원장님 반드시 인공 관절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관절에 따라서 관절의 형태에 따라서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느냐 그분의 연세에 따라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니까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물리치료나 아까 말씀드렸던 절골술이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한테 적합한 치료의 원칙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관절염은 오래 방치할수록 관절을 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본인한테 증상이 덜할 때 오셔갖고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관절을 조금 더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릎이 조금씩 열이 나고 시리다가 또 2,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지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네, 어르신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아주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르신들? 네,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말이 좀 많이 빨랐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적당한 진단도 제대로 받아서 우리 통증에서부터 모두 해방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미병원에 우리 이은점 과장님 모시고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속이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시원해지셨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모두들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음식을 찾아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대중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대중목욕탕에 앉는 자리라고 제가 대욕장에 몸을 담그시면 앉는 데가 있습니다. 네, 보통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앉는 것도 풀썩 이렇게 안 되실 거예요. 자, 천천히 앉겠습니다. 어이쿠나, 자, 어이쿠나, 허리부터 앉으셔야 되죠. 어이쿠나, 어이쿠, 자, 어이쿠, 앉겠습니다. 자, 앉겠습니다. 자, 뻣뻣해서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뻣뻣한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따뜻한 대욕장이에요. 약간은 물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관절이 약간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릎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무릎을 잡고 아프신 곳을 좀 만져주시죠. 처음에는 좀 만져주시더라고요. 자, 만져주시고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면 양손을 깍지를 끼겠습니다. 자, 양손을 깍지를 끼셨죠. 요 앞에 정강이 쪽에 좀 댈게요. 저는 지금 멀쩡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천천히 따뜻한 물에서 네, 이렇게 약간씩 구부리겠습니다. 만약 깍지를 끼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냥 잡으세요. 잡고 천천히 당기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되게 처음부터 잘못한 게 있는데 발목은 어르신들 얼굴 쪽으로 네, 당기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깍지를 끼시고 발목은 얼굴 쪽으로 당기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구부리셨다가 다시 하시면서 피시면 돼요. 약간은 피셔갖고 좀 편하게 하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이게 각도가 잘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충분히 자기 몸쪽으로 당기셨다가 다시 푸셨다가 자, 충분히 당기셨다가 자, 발목은 어르신들 얼굴 쪽으로 네, 푸셨다가 양쪽 다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다리 물속이에요.
자, 발목은 어르신 쪽으로 당기셨다가, 자, 푸셨죠? 다시 잡고, 발목은 어르신 쪽으로. 자, 반복적으로 온탕에서, 예, 따뜻한 물에서 관절을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저녁에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거실에 매트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거 까시고 누우시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눕겠습니다. 자, 누워서 발목을 어머님 얼굴 쪽으로 당기면 오금 밑에가 굉장히 저려요. 굉장히 많이 당기거든요. 자, 오금 밑이 당길 정도로 발목을 힘껏 어르신 얼굴 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제가 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릴게요. 다시 반대편 다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르신들, 오금 밑이 억수로 많이 당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하루에 20회 정도를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놓겠습니다. 잠시 발목이 아프시면 푸셔도 됩니다. 자, 다시 왼쪽 다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르신 한쪽 다리를 20회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20회 정도. 20회 정도 반복, 그 다음에 반대편 다리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게 40분 정도는 드실 거예요. 그러면 많이 피곤하시면 다시 중간에 쉬었다가 하시는 방법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가 있죠. 자, 드시고 그냥 편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근력 강화 운동과 자, 자전거 타기,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자, 반복적으로 20회 정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